회장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만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회비가 사라진 그날 마트 CCTV에 찍힌 영상이에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만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소영아, 그게 무슨...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소영이 이미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그날의 상황이 재생되었어요. 노인정 뒤편이 희미하게 보이는 마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만식이 회비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야? 만식이가 정말인가? 이동수 회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식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무료이니 댓글까지 부탁해요. 강원도 홍천 깊숙한 시골 마을,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김종태였죠. 올해 78빈 종태는 말수는 적지만 마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공장 일을 하며 고생스럽게 살다가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2자식을 키워내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 소영이는 시내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 진국이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2자식 모두 대학까지 보내느라 종태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낸 것이 종태의 자랑이자 보람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하게 되자 종태에게는 노인정이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주던 밥상, 함께 보던 텔레비전,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노인정 안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장기판이 있었습니다. 종태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 커피 가루를 숟가락으로 젓는 소리, 그리고 하나둘 모여드는 어르신들의 발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종태에게는 하루의 소중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래도 장기 한 판 두고 웃는 소리 들리면 하루가 덜 외롭지. 종태는 장기알을 손에 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기판 앞에 앉으면 적어도 몇 시간은 외로운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수를 읽고 다음 수를 계획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웃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종태에게는 삶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되면 조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79인 만식은 종태와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둘이 함께 서울로 일하러 나가기도 했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습니다. 결혼도 거의 같은 해에 했고 자식 키우는 고생도 함께 나눠 가졌지요. 서로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만식이 지금은 노인정 회계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매달 내는 회비를 관리하고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 계산을 하는 일이었죠. 원래는 다른 분이 하던 일이었는데 작년부터 만식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만식이 종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할 일이 뭐가 있나? 여기서 너희들 얼굴이나 보는 게 나아.
종태가 대답했습니다. 만식은 가방에서 회계장부를 꺼내 탁자 한쪽에 놓았어요. 요즘 들어 만식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도 하고 웃음소리도 컸는데 며칠 전부터는 장부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종태는 친구의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 박철민, 최영우, 정봉길까지 모두 70대 초중반의 나이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두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아내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아프거나 혼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노인정은 금세 활기를 찾았고 장기 두는 소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라면 하나가 1,000원이 넘어.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라면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나? 박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는 10원, 20원 하던 때잖아. 그 돈으로 군것질도 하고 영화도 봤는데 지금 10원으로는 사탕 하나도 못 사지. 최영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들 사이사이로 만식이 종태에게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종태야, 사람이 늙으면 돈 앞에서 눈이 흐려진다니까. 종태는 장기하를 놓다 말고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말이야.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까. 만식은 애매하게 웃으며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더 조심해야 해. 종태는 그 말들이 왠지 자신을 겨냥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지만 별것 아닌 잡담이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종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대화 중간중간 의미심장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종태 형님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런가? 다른 사람이 대답했죠. 그래도 조심해야지.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수군거림들이 종태의 귀에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태도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뒤에서 만식과 이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래. 맞아.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르는 거야. 종태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들은 이미 대화를 멈추고 각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정 안에서 종태는 장기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기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태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어딘지 어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오늘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종태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종태는 혼자 밥상을 차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종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그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종태가 노인정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노인정의 1년치 회비 12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노인정에 도착한 회장 이동수가 금고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없어. 이동수의 목소리에 놀란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금고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할 회비 봉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동수는 당황하며 금고 안을 뒤졌지만 작은 잔돈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만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침착하세요. 우선 어제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만식의 얼굴에는 이미 굳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둘러앉아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노인정에 왔는지, 금고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장부 정리를 하러 왔을 때 종태 형님이 금고 바로 옆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그 말에 노인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종태에게 집중되었어요. 종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평소처럼 장기만 두고 있었는데. 종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그때 노인정에는 종태 형님 혼자 계셨거든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형님이 금고 앞에서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말인가? 하지만 종태 형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태 형님,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종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만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종태 형님이 좀 달라 보이시긴 했어요. 말씀도 적어지시고 혼자 생각에 잠겨 계시는 시간도 많아지시고.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종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동수 회장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우선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봅시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하지만 만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종태 형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만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어르신들을 둘러봤어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종태 형님이 금고 옆에 하루 종일 있었잖소. 그 말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종태를 의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선과 표정에서 불신이 느껴졌어요. 최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없잖아요. 추측만으로는. 증거? 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시간에 노인정에 있던 건 종태 형님뿐이었어요.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종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만식아, 우리가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만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회비가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회계 담당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때 종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종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아버지, 혹시 무슨 일 하신 거 아니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있다던데. 종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벌써 소문이 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어요. 무슨 소문? 노인정 돈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는 그런 일 안 했다.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시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거예요. 종태는 딸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종태는 대답하지 않고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노인정의 다른 어르신들은 종태의 전화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모두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봉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태 형님,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는데? 종태가 반발했습니다. 만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상황이 좀 민감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는 게. 알아본다고? 종태의 목소리가 쌀쌀해졌습니다. 뭘 더 알아보겠다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침묵했고 종태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종태는 혼자 밥상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돈이 필요했다면 내 엄마 제사상 안 빌렸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종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누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종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노인정에 가면 또 어떤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회비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종태는 평소보다 늦게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거든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르신들의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모두가 종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종태가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색한 미소나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종태는 평소 자리인 장기판 앞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요, 종태 형님. 박철민이 일어나려 하자 만식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앉죠. 종태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장기 상대를 해달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동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동수의 말에 노인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종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요? 네, 그 정도 큰 돈이니까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동수는 종태를 직접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지문조사도 하고 CCTV도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그 말에 종태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좋죠. 빨리 진짜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최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태 형님, 그런데 경찰 조사받으실 각오는 되어 계시죠? 물론이죠. 나는 떳떳하니까요. 종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봉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노인회에서 긴급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언제요? 이동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네요. 어르신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종태는 그런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노인정에 마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그리고 몇몇 마을 원로들까지. 이런 큰 모임은 처음이었어요. 이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정 회비 분실건 때문입니다. 만식이 나서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회비 12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그 시간에 노인정에 있었던 분은 종태 형님뿐이었습니다. 종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니까 대책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마을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체면상 자진해서 노인정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자진 퇴소? 종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퇴소라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이동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종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겁니까? 종태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형님을 내쫓자는 게 아니에요. 만식이 애써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하자는 거죠. 시간을 둔다? 종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자리였던 장기판으로 걸어갔어요. 장기 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40년 장기판도 이만 접지그려. 종태는 장기판 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종태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종태가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만식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종태는 이미 돌아서서 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노인정 문을 나서는 종태의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어르신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종태는 노인정에서 나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생을 다닌 그곳에서 쫓겨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종태를 피하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에이, 설마. 하지만 혼자 있었다니까. 이런 소리들이 종태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종태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고 있을 텐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종태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태는 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버스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가 내 장소인가 보네. 종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해가 져서야 종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생긴 빈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종태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창밖으로는 노인정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직도 모여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종태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태는 매일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의 낡은 벤치가 이제는 그의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태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정 돈을 훔쳤다더라. 혼자 살다 보니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평생 점잖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이런 수군거림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어요. 심지어 종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채소가게 할머니도 종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오세요, 종태 씨. 오늘 배추가 싱싱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주세요. 종태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배추를 건네주면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김치 담그시나요? 그 같은 잡담을 나눴을 텐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할머니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분이에요? 쉿, 조용히 해요. 하지만 겉보기엔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종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조용히 시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또 다른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태는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딸 소영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편지를 보낸 것이 이상했어요. 종태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글씨체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당분간 집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들렸는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종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분간 집에 가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들까지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국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진국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는데 오늘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잘 지내나? 종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혹시 부산 쪽에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진국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종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게. 진국이 머뭇거렸습니다. 마을에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거기서는 밥도 나오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 관리도 좋고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나중에 일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선 밥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진국의 말을 듣고 있으니 종태는 자신이 완전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돈 나는 안 건드렸다. 그 말만 해두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종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자신을 골칫거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추석 맞이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곤 했어요. 종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장기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잔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종태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봐야 어색한 시선만 받을 게 뻔했거든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종태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잔치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흥겨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어르신들이 장기 두는 소리까지. 평소 같으면 그 소리들이 즐거웠을 텐데 이제는 더없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종태는 자신이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태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봤습니다. 조만식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종태야. 만식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왜 이렇게 취해서? 잔치는 안 가고? 만식이 갑자기 종태의 손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종태야. 정말 미안하다. 종태는 당황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술 깨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만식은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 나였어. 근데 말 못하겠더라. 나 그 돈 없으면 병원비를 못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종태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만식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가져갔어. 아내 수술비가 급해서. 하지만 내가 의심받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 매일 밤 잠을 못 자겠어. 종태는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도 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종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서웠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도둑질했다고? 아내 수술비 때문에 친구들 돈을 훔쳤다고? 만식이 더욱 울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어요. 됐어. 친구잖아. 그냥 잊자. 종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내 수술 잘 되었나? 종태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잘 됐어. 이제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럼 됐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지. 종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수할까? 만식이 물었어요. 종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자수하면 내가 괜히 참은 게 되지. 그냥 덮고 가. 만식은 종태의 말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술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 종태가 만식을 일으켜 세웠어요. 만식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자 종태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친구를 위해 침묵을 지키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상황에서 친구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식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종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친구의 말을 되새겨봤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친구의 괴로움까지 함께 짊어지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노인정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종태도 그들과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제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식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왔지만 종태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참 아이러니하네. 종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점심즈음 마을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만식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회비는 종태 영감이. 아니야 나.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방송이 갑자기 끊어졌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었을 겁니다. 종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식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한 것 같았거든요. 곧이어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방송 들었어? 만식 영감이 뭔 소리 한 거야?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식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 취한 사람 말을 뭘 믿어 종태 영감 두둔하려고 하는 소리지 같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종태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딸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편지에서는 당분간 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소영아, 왜 갑자기? 소영이 종태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종태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트에서. 마트 사장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CCTV로 봤어요.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만식 아저씨가 회비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종태는 놀랐습니다. CCTV가 있었나? 네, 마트 뒤편에서도 노인정이 보이거든요. 사장님이 그날 이상한 사람이 없었나 확인해달라고 해서 봤는데 소영이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왜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을까요? 종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됐다, 소영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억울하셨을 텐데. 종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식과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 소영은 마트에서 본 영상을 노인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종태가 말렸어요. 아직은 그러지 마라. 만식이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종태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이 다시 종태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종태야, 낮에 방송에서 실수했다. 만식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알아. 들었어.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 하더라. 내가 뭔 소리를 한 건지. 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태는 만식에게 소영이 본 CCTV 얘기를 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이제 다 들통나는 거야?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야. 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태야, 정말 미안하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종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만식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수하자니 무섭고 이대로 두자니 내가 너무 억울하고. 종태는 친구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 급할 것 없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착하냐? 나 같으면 진작 다 폭로했을 거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친구 하나 감싸주지 못하면 뭐하냐? 그 말에 만식은 더욱 울었어요. 고마워, 종태야. 정말 고마워. 만식이 돌아간 후 종태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친구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종태에 대한 소문이 다시 한번 더 커졌습니다. 만식의 방송 실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만식 영감이 종태 영감 두둔하려고 한 소리 아니야? 친구라서 감싸주려는 거지. 결국 종태 영감이 한 게 맞다는 뜻이야. 이런 반응들을 보며 종태는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종태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옳은 일일까?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노인정 불빛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도 장기를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겠죠. 종태도 언젠가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외톨이로 살아야 할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고 종태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침묵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것이 종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소영이 CCTV 영상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영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했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는데 자신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수군거리며 바라보는 것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영은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종태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영아? CCTV 영상을 노인회에 제출하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내실 수는 없어요. 종태가 당황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만식이도 사정이 있는 거야. 무슨 사정이요? 아버지를 도둑 취급하면서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감싸주시는 거예요? 종태는 딸의 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식과의 오랜 우정, 그리고 친구의 절박한 사정을 소영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소영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소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던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진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소영은 그날 오후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시간이었어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모두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동수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영이구나. 무슨 일로 왔나? 회장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만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회비가 사라진 그날 마트 CCTV에 찍힌 영상이에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만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소영아, 그게 무슨...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소영이 이미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그날의 상황이 재생되었어요. 노인정 뒤편이 희미하게 보이는 마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만식이 회비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야? 만식이가 정말인가? 만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동수 회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식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종태 형님이 의심받는 걸 그냥 뒀어? 최영호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만식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도둑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종태 형님은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금방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풀릴 거라고? 정봉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태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소영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쫓겨나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만식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종태 형님께도 죄송하고 여러 어르신들께도 죄송해요. 이동수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식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우리가 종태 형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저도 알아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종태 형님이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걸 볼 때마다 만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만식 아저씨를 감싸주고 계세요. 진실을 알고도 말리셨거든요. 어르신들은 모두 놀랐어요. 종태 형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아버지는 만식 아저씨가 아내분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친구니까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식이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종태 형님,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 같은 놈을 끝까지 감싸주시고. 박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종태 형님 같은 분을 의심하다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소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노인정으로 모셔야 해요. 이동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만식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만식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자수서를 쓰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신고하겠어요. 잠깐. 그때 노인정 문이 열리며 종태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여기 온 것을 알고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영이 달려가며 종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종태는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만식이 종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종태가 얼른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만식아. 일어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만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태가 만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됐어. 내 아내도 건강해졌고 이제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종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종태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동수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종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에 어르신들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종태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거든요. 소영이 CCTV 영상을 공개한 다음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이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만식 영감이 진짜 범인이었다더라. 종태 영감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종태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만식의 앞날이 걱정되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도둑으로 낙인 찍힐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동수 회장이 종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박철민과 최영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모두 종태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종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동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형님을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상황이 그렇게 보일 만했으니까요. 종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모를 리 없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종태는 여전히 너그럽게 반응했어요. 최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만식이 형님한테 미리 털어놨었나요? 종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식과의 약속 때문에 전부를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만식이도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수술비가 급했다니 이해할 만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종태의 말을 들으며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쉽게 친구를 버린 것과 달리 종태는 끝까지 친구를 감싸준 것이었거든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마을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열겠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형님께 사과하고 만식이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종태가 말하려 했지만 이동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형님이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려면요. 그날 저녁 만식이 종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취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니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종태야, 미안하다. 만식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들어와, 만식아.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태가 나가서 만식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가 어디 가겠어? 내일 총회에서 다 털어놓겠어. 만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말하겠어. 만식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말라고? 만식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친구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자책하지 말라고? 종태는 만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내 건강해진 게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종태야, 넌 정말. 만식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런 큰 모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종태도 소영의 손에 이끌려 참석했습니다. 앞쪽에는 만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이동수 회장이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노인정 회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부분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만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마을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만식이 시작했어요. 노인정 회비를 가져간 사람은 저입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고백하니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는데 저축한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회비를 보관하던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종태 영감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야.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죄송한 것은 종태 형님께서 저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종태 영감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서웠습니다. 만식이 고백했어요. 제가 도둑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종태 형님은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금방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풀릴 거라고? 다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종태 영감이 노인정에서 쫓겨나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만식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동수 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종태 형님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그때 종태가 일어섰습니다. 회관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종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일 만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종태를 바라봤어요. 만식이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종태가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태 형님, 만식이 울먹였어요. 그 사람도 나랑 50년 친구였어요. 다들 누구 하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종태의 말에 회관 앞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너그러움을 보이는 종태의 인품에 감동받은 것이었어요.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종태 영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종태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종태는 모든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오해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마을회관에서의 총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종태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면서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종태를 만나면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고 시장에서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종태는 아직 노인정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노인정에 가셔도 되는데 왜 안 가세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종태가 대답했어요. 사실 종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금방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만식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만식은 총회 이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시장에 나와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곤 했어요. 비록 종태가 너그럽게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저 사람이 종태 영감을 그렇게 고생시켰다니. 친구를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이런 수군거림들이 만식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날 오후 종태는 만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식은 마당에서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종태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종태야, 왜 여기까지?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종태가 만식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50년 우정이 어디 가겠어. 종태가 만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 누군가 밭이라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노인정의 웃음소리까지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롭게 들렸습니다. 종태야, 정말 고마워. 만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이 마을을 떠났을 거야. 어디 가서 살겠어.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종태가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종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노인정에 다시 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만식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자, 만식아. 종태가 제안했어요. 나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 용기는 혼자 내는 게 아니야. 친구와 함께 내는 거지. 만식이 종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는 친구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야. 우리가 함께 가면 어르신들도 더 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종태와 만식은 함께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두 사람 모두 긴장했지만 함께라서 용기가 났어요.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이동수 회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반겼어요. 종태 형님, 오셨구나. 이동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어요. 형님, 오랜만이야.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야 노인정다운 노인정이 되겠네. 만식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에 조금 안심했어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만식아, 너도 고생 많았지. 아내 건강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만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됐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건강이지. 최영우가 말했습니다. 종태는 평소 자리였던 장기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기판은 그대로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 비어 있었구나. 종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형님 자리인데 누가 앉겠어요. 정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종태는 천천히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그 자리가 그리웠어요. 손으로 장기판을 쓸어내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누구 한 판 둘까? 종태가 물었습니다. 저요. 이동수가 손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형님하고 장기 두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장기를 시작하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종태의 장기 실력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형님이야. 이 맛이지. 정말 오랜만이네. 만식도 처음에는 구석에 서 있었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장기판을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종태가 일어나서 커피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를 끓일게. 형님, 제가 할게요. 만식이 나서려 했지만 종태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오랜만이니까. 종태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끓였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 커피 가루를 젓는 소리, 어르신들의 담소 소리.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커피를 나눠주며 종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기 한 판 두고 웃는 소리 들리면 하루가 덜 외롭지. 어르신들이 모두 웃었어요. 종태의 평소 말버릇이었거든요. 맞아요, 형님. 역시 여기 형님이 있어야 완전해져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노인정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해질 무렵 종태는 장기알 하나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그려. 이 나이에 친구 하나 살렸으면 장기 한 판 또 둬야지. 만식이 종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전히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주는 종태가 고마웠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해. 내일도 또 와야 해. 종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노인정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종태야,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만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지. 장기도 더 많이 두고. 종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는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